안녕하세요. 최근에 30대가 5억의 빚을 내서 아파트를 30평짜리를 샀다.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그들이 큰일 났다. 라는 얘기로 이제 바뀌었죠. 무려 한 4년 전만 해도 2018년 그때만 해도 그래도 30평대 아파트를 5억을 대출받아서 8억짜리 집을 사도 괜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그때는 2016년에 5억 대출해서 8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8억짜리 집이 어떻게 됐냐면요. 뭐 나중에 14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16억이 됐어요. 거의 2배가 뛰었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집값이 뭐 15억 16억이 됐는데 빚은 5억밖에 없어. 그러면 실제로 한 10억이 자기 돈이니까 3억 가지고 한 10억을 번 셈이 돼버린 거죠.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늦게 2016년에 그래도 5억 대출을 해서 8억짜리 집을 산 사람들은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2021년, 2020년, 2021년에 뭐 그 집이 14억, 15억인데 7, 8억을, 10억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좀 많이 어려워진 거죠. 또 2, 3억이던 집이 8억이 됐어요. 그걸 5억 대출 받고 8억짜리로 끝까지 오른 완전 꼭지까지 오른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. 근데 과거의 사건, 지금 사건, 최근의 사건 5억이라는 빚은 절대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절대 적은 게 아니다. 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2016년에 8억 할 때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시세가 15억, 16억이라 하더라도 뭐 10억 정도에 11억, 12억 정도에 팔려고 하면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. 근데 현재 호가 15억, 16억을 뭐 한 2억 낮춰서 한 14억에 내놨는다? 안 팔린다라는 거죠. 뭐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출 규제 완화가 뭐 집값을 끌어올렸죠. 그래서 실제로는 한 2019년 말쯤부터 해서 집값이 하락하고 연착륙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때도 폭탄이 터졌을지도 모르는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그 거품의 크기가 엄청 커져 버렸던 거죠. 우리가 2018년에도 가계부채가 1500조에 육박한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했죠. 근데 지금은요. 그때보다 폭탄의 크기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지금은 무려 1900조죠. 무려 2018년 대비해서 가계부채도 한 400조 더 늘었죠.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죠. 뭐 서울 전역이든 아니면 경기도든 전국의 집값이 들썩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 집을 사야 된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. 특히나 2030들의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졌는데요. 뭐 그러면 연끌했던 2030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냐? 딱히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죠. 다만 시점을 2020년, 21년에 산 사람들은 되게 고점에 샀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고 그 전에 산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죠. 뭐 그런데 일찍 사건, 늦게 사건 간에 뭐 대출을 5억 받았다, 7억 받았다, 9억 받았다라고 하는 그 대출 금액 자체는 사실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큰 돈이라는 거죠.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.5%, 한국은 2.25%. 근데 미국이 뭐 9월 달에도 0.75%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뭐 베이직 스텝으로 간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뭐 이랬건 저랬건 앞으로 남아있는 세 번의 금리 인상 회의 동안 미국이 토탈에서 뭐 1.25에서 한 1.5% 정도까지 올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면 지금 현재 2.5인데 나중에 연말이 되면 3.75에서 4.0%까지는 간다라고 보는 인식들이 대다수라는 거죠. 한국은 지금 2.25인데 뭐 남아있는 세 번 동안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그냥 0.25%씩 올린다 이런 의견의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한데
과연 그게 가능할까?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 되려 한국도 남아있는 금리 인상 3번의 회수 동안 빅탭을 다 해서 최소 연말에 3.75까지는 가야 한미 금리 역전이 줄어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랬건 저랬건 지금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취약차주자들은 아마 직격탄을 맞겠죠. 뭐 경매 처분 당하거나 아니면 집을 뺏기는 경우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.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? 누가 이렇게 빚을 지라고 했을까요? 뭐 이랬건 저랬건 그 빚내서 경기 부양하는, 빚내서 집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 통한 경제 성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써먹던 방식들이 지금도 계속 통용되고 있고, 또 부동산 시장에 무수히 많은 호가 조작하고 담합하는 그런 세력들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. 빚을 사서 집을 사는 이유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. 그리고 뭐 사람들이 빚내 가지고 집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. 근데 참 알 수 없는 일인 거죠. 남의 돈으로 빚내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정상이 아닌데, 성실하게 살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저축하며 사는 게 정상인데, 그동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멍청한 사람이라고,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았죠.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새 국민들이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았죠.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서 전 국민들이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. 다 빚내서 산다. 어느 나라도 그렇게 산다. 남들도 그렇게 지낸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? 이런 얘기들도 하죠. 뭐 그렇겠죠.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든 전부 다 뭐 모기지로 내서 장기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겠죠. 근데 확실한 거는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.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은 오래오래 할 수 있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성실히 일하는 직장인들, 자영업자들이 바보되는 세상이죠. 지난 몇 년간 너무 급등을 했죠.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. 오르는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다. 그리고 빚은 언제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거다. 지금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를 저렇게 심하게 올리면 뭐 결국에는 한국의 시중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, 그로 인한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거다. 뭐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벌어서 갚을 능력이 충분히 돼서 사면 괜찮은 거고,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집을 샀다라고 하면 그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. 자기 돈 60, 70% 그리고 나머지를 대출받아 사는 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, 지금은 대려 자기 돈 20, 30%고 은행 빚을 7, 80%를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. 그런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하면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어떤 식으로든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이 대거 어려워지는 건 기정사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뭐 조금만 지나면 빈집도 엄청나게 심각해질 것이고, 뭐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7, 80대 노인들이 사망하면서 아마 그들이 거주하는 집이 차곡차곡 빈집으로 쌓일 것 같은데요. 그런데도 어느 지역에서는 집이 모자라서 난린다 그러고, 한쪽에서는 집이 비어서 난릴 거고, 이게 아마 심각해질 앞으로의 한국 상황 같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부동산 거품을 안 일으키냐? 그건 아니죠. 계속 일으키죠. 근데 아무리 정부든 그 산업이든 무리하게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든 어쩌든 간에 확실한 건 뭐다?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. 참 우리의 삶이 어렵다, 쉽지 않다라는 걸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함부로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진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
따져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. 빚을 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함부로 빚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이상입니다.